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위해서 관세를 일부 철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됐었는데요. 드디어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서로 상대국에 부과 중인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중국 정부가 어제 밝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1단계 합의의 일부로 관세 철회를 합의했다고 오늘 새벽,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7일 밝혔습니다. 먼저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주례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중미 쌍방 협상 대표들은 각자의 관심사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 진지하고 또 건설적인 토론을 했다면서 양측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만약에 중미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시에 같은 비율로 고율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합의 달성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관세를 부분적으로라도 철회시키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 왔죠. 반면에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담보로 할 도구로 현행 고율 관세를 최대한 많이 남겨두는 방향을 선호해 왔는데요. 따라서 양국이 1단계 합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세를 일부 취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취소한다면 양측이 각각 어느 수준에서 고율 관세를 철폐할 것인지 민감한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갓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미국 의원들이 공무원 등 퇴직연금을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로이터 통신 보도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미국 의회에서도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이죠.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커스텐 길리브랜드 등 양당의 상원 의원들이 공무원과 미군 등 퇴직연금을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현지 시간 7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 법안은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이죠. TSP, 즉 연방공무원 저축계정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TSP는 백악관을 비롯해서 연방공무원, 연방의회 직원, 그리고 미군까지도 폭넓게 가입하는 연금으로 운용 규모가 무려 6천억 달러, 한화로는 약 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상원과 별도로 또 하원에서도 마크 메도스 공화당 의원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TSP의 자금 운용을 관리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는 오는 13일에 이 법안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결국 연금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이 미 연준은 3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이를 두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통화 정책이 매우 완화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해서 미국 경제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3번의 금리 인하가 위험을 매우 효과적으로 중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중립금리는 2.5% 부근으로 현재 통화정책은 완만하다면서 잘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어서 올해 금리 인하를 미루어 볼 때 연준이 경제 전망에 대해 경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등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현재 고용시장 지표는 매우 강하다면서 매우 낮은 실업률이 불균형이나 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은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죠. 이번에는 유럽 경제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IMF가 유럽 경제에 대해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선장을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CNBC의 보도입니다.
IMF는 올해 유럽의 GDP 성장률이 1.4%로 작년 2.3%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유로존, 즉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19개국의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증가하긴 했지만 작년이었던 1.1%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낮다면서 2013년 4분기 이후로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게 된 배경에 대해 IMF는 제조업의 둔화와 또 무역 둔화 등을 꼽았는데요. 이 아시아의 자본 지출과 더불어서 소비 내구재 둔화가 유럽의 수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거라면서 자동차 섹터 역시 성장을 압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외신 통해서 각국의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이 미중 간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소될 수 있을지 다음 주에도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